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4일 오후 3시 14분입니다. 비트코인 2156만. 비트코인이 방금 전에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움직이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차트를 우측으로 질질 끌면서 좀 복잡한 조정의 움직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의 차트라고 한다면 작년 22년도의 11월 차트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이 보라색 라인이 보라색 단기 상승 채널링이랑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이 보라색 단기 상승 채널이랑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차트가 좀 더 그려진다면 지금처럼, 지금 상단에 그려놓은 것처럼 큰 채널을 그려주면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비트 기준으로는 16.33K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들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까지 잡아드렸었죠.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9시에 업비트에서 플러스 10% 알람조차 오지 않고 있다. 정말 업비트 거래량이 씨가 마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10% 이상씩 상승분이 나와주는 알트코인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알트코인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본시드를 투입할 때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게 좀 먹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열린 자리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영상에서 알트코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다시 또 위기에 닥친 알트코인, 과연 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한번 또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이슈도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용 꼭 숙지해 가시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관점 공유,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나 또 다른 보이는 패턴이 있으면은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 공유를 드릴 거고, 그 관점 공유방을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 남겨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고정 댓글 링크에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신데,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한 24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입장 링크 고정 댓글에다 걸어 드릴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코인데스크에 따른 기사부터 좀 살펴보면은 제미니의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 보스가, 여기 있는 카메론 윙클 보스가 다시 한번 또 DCG 그룹에 대출 상환 독촉장을 내던졌고, DCG 그룹의 대표인 베리 실버트가 반박하면서 내용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에서 16억 달러, 원화로는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중에 2032년 6월달, 올해 6월달에 만기가 되는 11억 달러, 원화로는 1조 4천억 원, 제미니에 갚아야 될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미니의 CEO인 윙클 보스는 이번 1월 8일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약속 어음을 달러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라. 쉽게 말하면 제미니에서는 DCG 그룹인 베리 실버트에게 빨리 돈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CEO인 베리 실버트는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은 갚아야 될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PPT를 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인 베리 실버트이고, DCG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앞자를 요약한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네시스랑 그레이스케일,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내용을 보다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네시스는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를 증권 형식으로 발행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FTX 이슈가 빠질 수가 없는데, 과거에 제네시스에서 FTX로 1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을 진행을 했었고, FTX가 파산 이슈로 그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서 제네시스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지금까지도 FTX로 인한 지금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네시스는 신규 대출 그리고 상환까지도 재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만 내용이 나와주고, 아직도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그럼 상황으로 돌아와서, 제미니에서 제네시스에 위탁했던 위탁 자금이 원화로 1조 4천억 원인데, 제네시스는 지금의 이 유동성 위기로 위탁 자금을 제미니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여있고, 만약에 정말 제네시스가 파산의 위기까지 닥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제가 GBTC라는 증권형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제네시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유동성을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당연히 제네시스가 지금의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지금의 충격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유동성 위기를 묘하면서 지금의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영향이 좀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알트코인들 중에서 업비트에 좀 해당이 되는 게 베이지거테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은 지금 업비트에서는 없어졌죠. 솔라나, 스텔라 루멘, 그리고 BTC 마켓의 파이코인까지. 자, 이전에도 루나, FTX에서도 그랬듯이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고 자본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금들, 이런 알트코인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돈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자금들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분명 해당 코인들은 분명 가격에 대한 충격을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코인들은 분명 그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미니에서 약속된 이 약속 어음 1억 4천억 달러에 대한 이 약속 어음을 1월 8일, 이번 주 국내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인 1월 8일까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1월 8일에도 만약에 베리 실버트가 반박을 하면서 나는 좀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루나랑 FTX 사태에 대한 대출 상환 이슈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에 대한 알트코인 충격은 분명 가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대해서는 이번 주만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내용 좀 정리를 드리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코인 글래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다 똑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바로 살펴보면은 사실상 저는 오늘 오전에 지금 같은 하얀색 채널링을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 좀 공유를 드렸었고, 저는 오늘 오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좀 진입을 해줬습니다. 네, 해당 자리에서 오늘 오전에 숏을 잡았던 이유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라와 준다면 작년 11월 달이랑 동일하게 복잡한 조정의 형태로 시간을 우측으로 끌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큰 그림의 지금의 채널 라인을 좀 그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비트겐서 관점 공급망에다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이 차트가 많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채널 라인의 신뢰도를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뭐냐면 현재도 지금의 고점을 올려주면서 지금의 채널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채널의 중단 라인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뢰도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고점 라인을 높여놓지 않은 이유가 관점 공급망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2.618까지 상승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자리를 A, B, C로 고점이 다 나왔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비율이 2.618배 이상까지 상승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2.618배로 연장이 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그 리스크를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통 3파동은 1.618배만큼 상승이 나와주고 1.618배 이상까지 나와주면은 2.618, 그리고 3.618, 4.618까지 나와주는데 1.618 이상까지 나와주면은 우리가 이때 3파동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3파동이 연장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 5파동은 1파동의 1대1 혹은 0.618까지의 상승분이 나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이게 3파동이었고 한 번 더 5파동의 고점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1파동에서 나와줬던 이 비율만큼, 여기서 이 비율만큼 한 번 더 1대1 비율만큼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면 가격대는 약 16.93K가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상승으로 올려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진입했던 숏포지션은 아직까지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지금 같은 이 채널링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해서 관점 공유방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올려주고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가 지금 나와준 이 고점 라인, 여기가 달러 기준으로 16.67K입니다. 16.67K에서는 보유했던 숏 물량은 50% 물량은 정리를 할 예정이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의 하단 채널 라인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롱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바닥 라인을 깨고 지금 나와준 이 저점 라인, 여기가 달러 기준으로 16.47K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롱을 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채널 라인의 하단부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나와주는 이 상승이 마지막 단기 상승일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라와준다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17.2에서 17.3 최대로는 17.5K까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제가 기대했던 거 반대로 이 채널 라인까지 깨고 이 저점 라인까지도 16.47K까지도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도 해당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포지션을 홀딩하기보다는 익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 상승분이 나와줄 코인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알고랜드 말씀을 드렸었죠. 알고랜드처럼 일본 기준으로 지금의 21선 검정색 21선 위로 올라주면서 5일선이 21선 위로 골든크로스로 나와주는 코인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시로 코스모스 말씀드렸었죠. 코스모스도 계속해서 상승분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막 일본 캔들이 검정색 실선인 이 21선 위로 상승으로 돌파해주는 알트코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일봉이 확실하게 마감이 되는 거를 보시고 좀 진입하시는 권장을 드리고, 자, A부처럼 만약에 일본 기준으로 21선 위로 상승분은 나와줬지만 그날의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되지 못하고 오히려 꼬리만 달아주고 이렇게 나와주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진입 근거를 잡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봉이 21선 위로 올라와주는 코인들, 만약에 21선 위로 올라올 때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어떤 걸 기준 잡아서 알트코인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코스모스도 동일하게 장대를 올려준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캔들의 절반 자리, 제가 코스모스는 12,260원짜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가 자리까지도 캔들을 좀 봐야 된다. 만약에 시가 자리까지도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이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현금화로 대응을 하고 다시 캔들 위로, 자, 이 캔들 위로 차트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반대로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거래량이 나와줬던 캔들은 반대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거래량 나와줬던 이 캔들, 만약에 차트 자체가 캔들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캔들 밑으로 빠지면 거래량이 실린 캔들의 시가 자리는 저항을 한 번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를 보면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버티기보다는 현금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이는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관점들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오늘도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텐데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기만 하시면은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관점 공유도 받아가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텔레그램방 들어오면 더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